얼마 전 군사력과 경제력, 외교력 등을 모두 평가하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조사에서 한국이 무려 6위에 올랐습니다. 이를 조사한 매체는 미국의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였는데요. 이들은 매년 세계 85개국을 대상으로 국제적 리더십, 경제적 영향력, 정치적 영향력, 군사력, 국제외교 등 총 5개의 지표를 바탕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한국이 지난해보다 2계단이나 오른 6위를 기록해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과거 오랫동안 외세의 침략을 받아왔던 대한민국이지만 한국인들 특유의 근성과 의지로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민족답게 이 땅이 건국된 이후 최고의 경제적 풍요로움과 국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 2022년 국력 순위 상위 20개의 국가를 소개해볼까 하는데요. 1위는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해당 매체는 미국은 50개 주로 구성된 헌법 기반의 연방공화국입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지배적인 경제 및 군사 강국이며 문화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음악, 영화, TV 프로그램 등 미국의 대중문화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 있습니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미국 경제는 국내 총생산 측면에서 세계 최대 규모이며 기술적으로도 가장 강력합니다. 이 나라의 가장 중요한 수출품은 컴퓨터와 전기기계, 차량, 화학제품, 식품, 살아있는 동물 및 군사 장비입니다. 미국은 또한 세계 최대의 석탄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라고 선정 이유를 드러냈죠. 2위는 중국입니다. 해당 매체는 이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으며 두 번째로 큰 땅으로 간주됩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은 이후 중앙계획 경제에서 시장 기반 경제로 전환해 중국 경제 규모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가 되었습니다. 라고 밝혔는데요. 뒤이어 중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은 인구 증가와 천연 자원의 균형, 소득 불평등 심화, 전국적으로 심각한 오염 증가 등 여러 국내 문제를 야기합니다. 전 세계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으로 수억 명의 사람들이 빈곤에서 벗어났지만 중국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빈곤 수준 이하로 살고 있는 개발도상국으로 남아있습니다. 라며 아쉬운 점을 함께 지적했죠. 3위는 바로 러시아였습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국가인 캐나다보다 거의 2배나 큰 땅덩어리로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이며 그 규모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러시아는 방대한 천연 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세계 최대 경제 대국 중 하나입니다. 주요 산업에는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이 포함되며 농업, 임업, 어업 및 제조업은 다른 경제견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석유와 천연가스는 국가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또한 러시아는 미국에 이어 세계 최대의 군사 무기 수출국 중 하나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뒤이어 4위는 독일이 5위는 영국이 차지했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이 조사에서 그 뒤를 이어 나오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은 지도자 22.5점, 경제적 영향력 79.8, 정치적 영향력 48.6점, 강력한 국제 동맹 66.4점, 강력한 군사력 79.1점, 수출 84점 등을 합산해 총 64.7점을 받아 6위에 등극했는데요. 해당 매체는 한국에 대해 한국의 첨단 기술, 서비스 기반 경제는 외국인 투자 성공 사례로 남아 OECD 개발원조위원회 기금의 첫 수혜자가 되었고 이후 기금의 기부자가 되는 발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나라는 1960년대 이후 꾸준한 성장과 빈곤 감소를 경험했으며 현재는 전체적으로 세계 최대 경제국 중 하나입니다. 라며 평가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UN, G20, 동남아국 가연합지역 포럼, 세계무역기구 등 많은 국제기구의 회원국입니다. 한국은 세계 최대의 국민 총저축과 외국인 투자 보유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1인당 가계소득이 증가했으며 기술과 자동차를 대표하는 삼성, 현대, 기아의 본사가 있는 곳입니다. 라고 자세히 서술했죠. 그 뒤로 7위는 프랑스, 8위는 일본이 차지했죠. 이 결과가 발표되자 많은 사람들이 놀랐는데요. 지난해에서 6위를 차지했던 일본이 8위로 순위가 내려가고 한국이 프랑스와 일본을 제치고 6위에 등극했기 때문입니다. 이걸 본 일본인들의 충격은 어마어마했다는데요. 왜냐하면 그동안 일본 경제학자들이 20년 후 한국에 추월당한다고 예고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한국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불과 1년 전 일본의 재무성 관료를 역임한 바 있는 경제석학 노구치 유키오 히토츠바시대 명예교수는 한국은 1인당 GDP나 임금 수준 등에서 일본을 이미 넘어섰거나 넘어서려 하고 있다. 많은 지표에서 한국은 이미 일본을 앞질렀다. 실질 임금은 수년 전에 높아졌고 국가 경쟁력 순위도 일본보다 위다. 디지털화는 말할 것도 없다. 물론 선진국의 기준이 되는 1인당 GDP는 일본이 현재 4만 달러, 한국이 3만 1,000달러 수준으로 일본이 높다. 하지만 일본이 2000년부터 20년간 1.02배 성장한 데 비해 한국은 2.56배 성장했다. 이대로라면 몇 년 후에는 확실히 한국이 일본을 추월한다 라고 말한 적이 있었죠. 실제로 한국과 일본의 위치는 점점 뒤바뀌고 있습니다. 과거 1980년대 말까지만 해도 일본은 세계 경제를 주무르는 나라였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5천 달러까지 기록하며 일본인들을 보며 세계인들은 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부자의 나라라고 말했죠. 그와 함께 토요타, 파나소닉, 소니 등 일본의 제품들도 인기를 끌면서 일본은 아주 풍족한 시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던가요? 현재 일본의 취업자 평균 임금은 한국에 뒤처진 지 오래고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0.7%, 1인당 국민소득은 4만 달러를 달성해 세계 33위로 내려갔습니다. 일본은 부동산 거품이 꺼진 1991년부터 2020년까지 이어진 경제 침체로 이른바 잃어버린 30년을 겪은 일본은 좀처럼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죠. 게다가 경기 회복과 재도약을 위해 도쿄올림픽을 통해 전환점으로 삼고자 하였지만 팬데믹으로 인해 올림픽을 다음 해로 연기하여야 했고 그 뒤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무관중 경기로 치러져야 했죠. 이에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의 보도에 따르면 소요된 비용이 역대 올림픽 적자 중 최고 수준인 280억 달러, 한화 32조 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고 일본은 올림픽 후유증으로 사회 경제적 상황이 더욱 악화로 치닫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결국 엔화 가치도 크게 떨어지며 일본 기업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죠. 그렇다면 한국의 6위 달성은 일본의 하락으로 인한 어부지리로 얻은 것일까요? 일본경제연구센터가 발표한 2035년까지의 아시아 경제 예측에 따르면 일본의 올해 1인당 GDP는 3만 3,334달러, 한국은 3만 4,505달러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본을 추월해 2025년에는 4만 달러를 넘어서고 2035년에는 6만 달러를 돌파해 아시아 1위 부자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죠. 불과 6개월 전 세계 최대 헤지펀드 CEO이자 투자의 전설로 불리는 레이 달리오가 분석한 세계 국력 지수를 보면 이 상황이 예견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세계 주요 국가의 경쟁력을 분석한 세계 국력 지수에서도 한국은 일본의 뒤를 바짝 쫓고 있었는데요. 사실 이 표에서 중요했던 것은 순위보다 바로 수치의 추세였습니다. 지표 옆에 추세를 나타내는 화살표를 보면 일본의 감소세는 굉장히 가팔랐지만 한국은 상승세임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 지표가 나온 지 6개월 후 정말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조사에서 6위를 차지했다는 사실이 흥미롭기만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몇몇 일본인들도 있었는데요. 최근 일본인과 일본 사회 특유의 심술궂고 관용 없는 분위기가 현재와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하는 책이 최근 일본에서 나와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과거에는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에만 중점을 두었다면 처음으로 일본인들의 국민성에서 원인을 찾는 책이 나온 것인데요. 책에서 저자는 일본은 30년간 실질임금이 한 푼도 안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소득이 정체되고 선진국 중 유일하게 소비주도 성장 달성에 실패했다며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타인에 대한 비방 중상과 공격으로 대표되는 일본 특유의 사회 풍조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일본의 경제 침체의 원인은 극도로 부정적인 사고인 국민성에 있으며 자신들이 내세우는 배려, 인연 중시라는 이미지와는 달리 실제로는 시기하고 의심하는 마음이 강해 남의 발목을 잡으려는 숨은 국민 본성이 잃어버린 30년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었죠. 대한민국도 일본을 반면교사 삼아 성공했다고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